오늘 학교에서 잘 놀았어? 라는 질문에 아이가 대답합니다. 응, 친구들이랑 재밌게 잘 놀았어. 매일 반복되는 이 짧고 평범한 대화에 무심코 안심하고 계셨나요? 아동 심리학 연구진이 조사한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또래 관계에서 깊은 불안을 느끼는 초등학생 상당수가 이 사실을 부모님들에게 의도적으로 숨긴다는 거였는데요.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혹은 부모가 과도하게 개입해서 오히려 친구 관계를 망칠까봐 혼자 속으로 감당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겉모습만 보고 안심하는 사이 아이는 무리해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 들어오며 건네는 잘 놀았다는 한마디가 평화의 신호가 아니라 무리해서 버텨내기 위해 온 힘을 쏟아낸 아이의 지친 탄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이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친구 관계에 진짜 속마음을 읽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주말에 친구들과 놀러 나가거나 단톡방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 보면 친구 관계가 원만하구나 싶어 안심하게 됩니다. 아이도 집에서는 오늘 친구들이랑 재밌었어 라며 밝게 웃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상담 현장에서 마주하는 진실은 다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이가 친구 무리해서 튕겨나가지 않으려고 원치 않는 행동을 억지로 따라하고 기분 나쁜 장난을 당해도 소외될까봐 같이 어색하게 웃어 넘기는 거거든요. 자기 감정보다 친구 기분을 맞추는데 온 에너지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서적으로 극심하게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한테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숨기는 건 결코 나쁜 마음에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괜히 걱정할까봐 혹은 부모가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어 친구 관계를 망칠까봐 혼자 감당하려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무섭고 아픈 일인지를 우리가 먼저 깊이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아동 발달 뇌과학 연구진이 초등 고학년 아이들의 뇌를 촬영했더니 또래 무리에서 은밀한 거절이나 배제의 위협을 느낄 때 신체적 폭력을 당할 때와 똑같은 통증 회로가 활성화돼 있었어요. 친구한테 무시당하거나 무리해서 밀려날 것 같은 불안이 아이 뇌 입장에서는 실제 물리적으로 맞았을 때와 같은 통증으로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게 결코 예민하거나 약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그 상황을 생존의 위협으로 진짜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온종일 학교에서 버티다 집에 들어온 아이한테 오늘 누구랑 놀았어? 라고 다그치듯이 묻는다면 아이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친구 관계의 불안은 단순히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부모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거든요. 그 신호를 캐묻지 않고 먼저 알아채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아이가 억지로 털어놓게 하거나 꼬치꼬치 캐묻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는 구체적인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취조형 질문을 멈춰주세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한테 오늘 누구랑 놀았어?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냈어? 같은 확인성 질문을 바로 던지면 아이는 친구 관계마저 부모에게 성과로 보고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껴요. 그 대신
오늘 학교에서 제일 마음이 편했던 순간은 언제였어? 오늘 하루 수업 듣고 친구들 만나느라 고생 많았어. 라고 먼저 아이의 정서적 피로를 따뜻하게 알아봐 주는 겁니다. 취조 같은 질문이 아니라 공감과 인정이 먼저거든요. 그것이 아이에게 우리 집은 결과를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편안하게 쉼을 얻는 안식처라는 확신을 주는 신호가 됩니다. 두 번째, 부모의 솔직한 실패담을 먼저 꺼내주세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완벽하고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힘든 이야기를 자꾸 숨기려 합니다. 그 견고한 경계심을 허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부모가 먼저 자신의 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초등학교 때 친구들 기분 맞추느라 내 기분은 꾹 참고 속상했던 적이 있었어. 라고 자연스럽게 경험을 꺼내주는 거죠. 부모님도 나 같은 경험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아이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부모님한테는 이야기해도 이해받겠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돼요. 그 안도감이 비로소 아이의 진짜 속마음을 열어주는 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세 번째, 무리해서 나와도 괜찮다는 확실한 허락을 해주세요. 아이한테 억지로 모든 친구에게 좋은 아이가 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일깨워 주세요. 너를 존중해 주지 않고 힘들게 만드는 친구라면 굳이 애써 맞추지 않아도 괜찮아. 내 곁에는 언제나 너를 응원하는 엄마 아빠가 있단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다정한 한마디가 아이에게 특정 친구 무리에 목매지 않아도 되는 단단한 방패가 되어 주거든요. 언제든 돌아올 따뜻한 기지가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아이는 밖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잘 놀았어 라고 말하는 아이의 이 짧은 대답 뒤에 얼마나 많은 감정과 긴장감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은 느끼셨을 거예요. 아이의 친구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풍경과 속마음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속마음을 강제로 캐묻지 않고도 다정하게 알아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면 잘 놀았냐는 질문 대신 오늘 하루 힘든 일은 없었어? 라고 다정하게 질문을 바꾸어 건네보세요. 그 작은 한마디가 아이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위대한 시작이 될 거예요. 아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채주는 부모. 그 깊은 신뢰야말로 아이에게 평생 무너지지 않는 가장 단단한 안전기지가 되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아이를 키우는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아이의 소중한 잠재력을 깨우는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아이의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이 깊으시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같은 길을 걸어가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신 수많은 부모님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행복해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